제 이름은 박소영입니다. 올해 48살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20회를 일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를 깨우고 밥을 차려줍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준호가 토스트를 입에 물고 말합니다. 학원에 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 준비로 바쁩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그래, 밤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일상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었고 아들과 둘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으로 아들 교육비를 내고 집 대출을 갚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 대리가 말합니다. 과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임원들이 자꾸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큰 결정이 바로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인사 담당 임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과장 앉아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명예퇴직을 권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회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습니다. 맡은 업무는 항상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니요.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회사 방침입니다. 명예퇴직금은 1년치 월급 정도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준호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은 후 그런 꿈은 사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48살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는 나이가 많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준호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잘 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저녁 뭐 먹을래? 아직 아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회 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준호 학원비도 월 100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합하면 매달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퇴직금으로는 몇 달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중년의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혹 저 같은 여성도 보였습니다. 다음 분, 창구 직원이 부르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제 월급의 60%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몇 달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취업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준호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그래, 정말 잘했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수저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퇴직이요? 왜요?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이 있었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대학 갈 돈은요? 제일 걱정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른 일을 찾을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할게.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17살 아이도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준호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회사에서 잘렸어. 대학 못 갈 것 같아.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더 괴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원 그만둘게요. 왜? 내가 좋아하는 학원인데. 돈 아껴야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1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내가 포기할 필요 없어.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친절하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근처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오세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문득 옛날 꿈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꿈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가 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급 9,000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들어가서 문의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어. 편의점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엄마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니 충격이었을 겁니다. 괜찮아. 일단 생활비는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걸어야 할 길일까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시 잠들고 오후에 일어나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이나
야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불량배들도 나타났습니다.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원래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회사 다녔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 대출과 생활비를 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보탰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같이 놀 수 없었겠죠. 어느 날 아침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 미정이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못 본 친구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맞다, 소영아. 여기서 뭐해? 미정이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지만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요즘 카페 운영하고 있어. 홍대 쪽에 카페? 대단하네. 소영아도 예전에 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기억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달랐습니다. 그때 일이지 뭐. 시간 있으면 우리 카페에 놀러와. 주소 줄게. 미정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카페 사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인의 카페 이름은 추억다방이었습니다. 복고풍 인테리어로 꾸민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커피 맛도 훌륭합니다. 부러웠습니다. 미정이는 꿈을 이뤘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미정인의 카페에 가봤습니다. 홍대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소영아, 미정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꽤 어울렸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그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티지한 소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흑백 사진, 레코드판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우리 어릴 때 동네 다방 있었잖아.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 미정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앉았습니다. 너는 요즘 뭐해? 아직 삼성에 다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 퇴직했어. 구조조정 당했어. 미정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 뭐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다. 준호는 어떻게 하고? 고생시키고 있어. 학원도 그만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예전에 카페 하고 싶다고 했던 거 진짜였어?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왜 안 해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 그리고 나이도 이제. 나이가 뭐가 문제야. 나도 46에 시작했어. 미정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해? 준호도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소영아, 내가 원래 꿈 많고 의지 강한 사람이었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정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카페를 해볼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자금도 필요하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도 카페 해보려고 해. 진짜? 잘 생각했어.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장소부터 알아봐야지.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미정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카페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카페를 차리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상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더 비쌌습니다. 며칠 찾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단골이 생기기 쉬워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카페를 차리려고 해. 카페요? 정말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의점 일 그만두고 카페를 해볼 거야.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준호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했습니다. 미정이가 소개해준 업체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설명해줬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우드톤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조명도 은은하게 하고. 견적을 받아보니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 운영 교육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창업 교육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서 들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부터 손님 응대, 매장 관리까지 배웠습니다. 카페 성공의 핵심은 차별화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색이 있어야 해요. 강사 선생님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떤 차별화를 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미정이와 만났습니다. 교육은 어땠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런데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영아는 뭘 잘해? 글쎄, 특별히 잘하는 게 있나? 인사팀에서 일했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잘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해봐.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야. 미정이의 조언이 도움이 됐습니다. 방향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내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가끔 현장에 따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지고 있어요. 그치? 엄마 카페 어때? 기대돼요.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준호도 조금씩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뻤습니다. 2달 만에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이블 6개와 의자 20개를 놓았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들을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소영다방으로 정했습니다. 미정이처럼 복고풍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간판도 옛날 다방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잘 될까?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투자한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실패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응원차 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보다 더 멋있는데? 그래, 고마워. 메뉴는 정했어? 커피 종류별로 하고 간단한 디저트도 준비했어. 미정이가 메뉴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좋은데 분명 잘 될 거야.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날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디저트를 진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손님이 올까요? 오전 9시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로 생겼네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주문을 받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정말 기뻤습니다. 첫날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분들, 오후에 수다 떨러 오시는 아주머니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100만 원 남짓했습니다.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2달째도 비슷했습니다. 손님이 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경쟁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가끔씩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객도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벽에 곰팡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비가 샌 것 같았습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정이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어. 손님이 늘지 않아. 처음에는 다 그래. 조금 더 기다려봐. 하지만 미정이의 얼굴에도 걱정이 보였습니다. 차별화를 좀 더 해야겠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그래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집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성공한 카페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메뉴나 독특한 컨셉이 있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달이 되자 위기가 왔습니다. 매출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 안 되면 그만둬도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에 앉아서 한두 명 오는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정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계속할 걸 그랬습니다. 실패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5달째가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님,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언제 입금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카페 매출로는 임대료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인 날도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값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남은 적금을 모두 깨서 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몇 달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진상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아저씨였습니다. 여기 사장 나와.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뭐, 내가 손님인데 왜 조용히 하라고 해?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 일로 단골 손님 몇 명이 오지 않게 됐습니다. 매출이 더욱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낼 돈이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못 먹고 못 자서 그래. 이러다가 몸까지 상하겠어. 잠깐 쉬는 게 어때? 쉴 수가 없어. 빚이 너무 많아. 미정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전화 요금도 체납 위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매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실패한 걸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처음부터 무리였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또 독촉 전화였습니다. 지금 통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적어도 월급은 나왔었습니다. 준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공부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빚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카페를 그만둘 것 같아.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조금 더 해보면 안 돼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빚만 늘어가고 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고마워. 하지만 어른 일이야. 그날 미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 카페 정리하려고 해. 진짜? 정말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카페 정리를 결심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처 카페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한 카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빠르고 콘센트가 많았습니다.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카페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내 카페에는 뭐가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고 커피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로당을 지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분들도 커피를 드실 텐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카페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큰 글씨 메뉴판, 편한 의자, 조용한 분위기,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이거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카페를 시니어 친화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다음 날 미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뭔데? 시니어 대상 카페로 바꿔보려고 해. 시니어? 응. 요즘 어르신들도 커피 많이 드시잖아. 하지만 젊은 사람들 위주 카페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네. 근데 어떻게 바꿀 건데? 메뉴판도 큰 글씨로 바꾸고 의자도 더 편한 걸로.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려고. 프로그램? 독서 모임이나 건강 강좌 같은 거. 미정이가 흥미로워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네. 한번 해볼 만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글씨 크기를 2배로 키웠습니다. 메뉴 설명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의자도 바꿨습니다. 등받이가 높고 쿠션이 두꺼운 것으로 몇 개 준비했습니다. 팔걸이도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음악도 바꿨습니다. 트로트나 옛날 가요로 틀었습니다. 볼륨도 적당히 낮췄습니다. 벽에 옛날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서울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 커피 좋아하세요? 요즘은 우리도 커피 마셔. 하지만 젊은이들 카페는 너무 시끄러워. 맞아요. 그래서 조용한 카페를 만들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독서 모임 어때? 옛날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 건강 강좌도 좋겠어. 요즘 건강에 관심 많거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은 독서 모임, 수요일은 건강 강좌, 금요일은 노래교실. 일주일에 3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카페를 바꿔보려고 해. 어떻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오픈했습니다. 카페 이름도 바꿨습니다. 소영다방에서 추억마루로. 첫날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 5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네. 고맙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책을 읽으며 추억담을 나누셨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네, 언제든 오세요. 수요일 건강 강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간호사 출신 이웃 아주머니가 강사로 와주셨습니다. 혈압 관리가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노래교실은 대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가요를 부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나네. 그때가 좋았지.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가득했습니다. 점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친구들을 데려오셨습니다. 단골 고객이 늘어갔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운영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우리 사랑방 같아.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오시는 단골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2~3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매출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저트도 시켜 드셨습니다. 특히 옛날 과자와 전통차가 인기였습니다. 인절미 라테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것들로 달지 않고 부드러운 것들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희 카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시니어 친화 카페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3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월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요즘 재미있게 살고 있어.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독거 어르신이셨는데 카페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성적이 다시 올랐습니다. 가끔 카페 일도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어느 날 미정이가 왔습니다. 소영아, 정말 대박 났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시작해보니까 수요가 정말 많더라. 차별화를 제대로 한 거야. 이제 안정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직원도 1명 뽑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잘하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대출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방향을 바꿨다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감사 인사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혼자 집에만 있었거든요.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들이 와주셔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인생에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거야.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창밖으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내일 카페에 오실 분들일 겁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뵈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막막했던 그때,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어했던 그때, 카페 창업 초기 손님이 오지 않아 고민했던 그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나가니 벌써 김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 할아버지가 더 일찍 오셨는걸요. 요즘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일찍 나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디저트를 진열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커피 주문을 받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병원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 여기서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서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젊은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떠세요? 좋아. 사장님이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모이셔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이 우리 젊었을 때 같아. 맞아.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족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야. 내 대학비도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았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절망적이었던 밤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빚더미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빛이 결국 큰 태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